조일화는 예정에 없던 손님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 서울에서 온 이가 누구던가? 예, 그게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태촌이라는 자입니다. 조일화는 김태촌이라는 이름 석 자를 가만히 되새겨보았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제3세대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서방파의 보스 김태촌. 사시미 칼로 뒷골목을 완전히 평정했으나 바로 그 칼 때문에 협객계의 선배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던 김태촌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사사로운 방문도 사소하나마 이유가 있는 법인데 강남 일대를 휘어잡기 시작한 김태촌이 초대장도 없이 협객계의 거두 조일환을 찾아온 데에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었다. 조일환은 그게 궁금했다. 김태촌이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 그렇게 골몰하던 조일환은 일단 얼굴도 모르는 후배의 알현을 허락하였다. 조일환은 방에 앉은 채로 가만히 그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김태촌의 외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비무장이었고 몸집도 건장한 편이 못 되었다. 오히려 왜소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일환은 김태촌의 눈을 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광주를 제압하고 서울로 진출할 수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눈. 푹 패인 양 볼 위에 간신히 얹혀있는 두 눈이야말로 조일환이 이제껏 보아온 어떤 눈보다도 살기로 충만해 있었다. 조일환은 모처럼 쓸만한 아우를 하나 보는 것 같았다. 김태촌은 일체의 허튼 동작을 허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큰 절을 올린 다음 무릎을 꿇었다. 조일환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촌이라고 합니다. 둘의 대면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은 적잖이 듣고 있었다. 특히 김태촌은 협객계의 대부 조일환의 명성을 광주에서 활동할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터였다. 회장님의 은덕에 힘입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태촌과 조일환은 서로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그러나 김태촌의 무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김태촌은 다시 천안으로 내려왔다. 그는 조직의 섭리를 깨닫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다. 오히려 치기만만한 패기와 오기로 가득 찰 나이였다. 불행하게도 그 패기와 오기는 김태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품도록 부추겼다. 김태촌은 일대 단판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졌다. 단판이 아니면 다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욕심마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김태촌은 1차 방문 때와 달리 동행을 거느리고 천안으로 내려왔다. 동행인들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김태촌의 아우들이었다. 김태촌은 뭔가 비상한 결심을 한 듯 보였다. 하루도 쉴 틈이 없을 만큼 빠듯한 일정에 쫓겨있던 조일환은 그날도 조직의 새까만 후배들로부터 긴급한 보고를 받았다. 조일환 회장님, 무슨 일인가? 저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육중한 체구의 부하가 안으로 들어서며 조일환 앞에 허리를 숙였다. 지금 김태촌이가 이리로 온다고 합니다. 조일환이 뜬금없는 소리에 관심도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 이번엔 무슨 일이라더냐? 부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태촌이가 회장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녀갔을 때 회장님께 춘규 형님의 추방령을 거둬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조일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이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쯧쯧.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을 했는데 회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김태촌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순간 조일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부하의 말대로라면 김태촌은 제 발로 독 안으로 기어드는 생쥐꼴이었다. 사직동 조일환의 집 구조는 특이했다. 집 앞에 나 있는 세 갈래의 골목 끝에 위치해 있고 집 또한 미음자 형식으로 지어진 집인데다가 집 둘레에는 다른 집들이 둘러싸고 있었기에 골목을 차단하고 대문을 닫아버리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서록 대문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골목을 차단해버리면 골목에 빼곡히 들어찬 집들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었다. 조일환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 알겠나? 라고 말했다. 만약 김태촌이가 여기서 무슨 변을 당한다면 조일환은 그대로 몰락이었다. 비록 자신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집단은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조일환의 조직원들은 김태촌을 없앨 생각으로 이미 착착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부하가 조일환에게 김태촌이 찾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신복 김원주는 사직동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대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김원주 형님, 만약 김태촌이가 회장님을 단독으로 만나 칼질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김원주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 김태촌이가 혼자 회장님을 만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김태촌이가 회장님과 독대를 하겠다고 해도 절대 독대를 하게 놔둬서는 안 될 테니까 김길수, 너하고 몇몇이 회장님 곁을 떠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다른 대원들은 밖에서 여차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당에서 기다려. 알겠나?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김원주의 말에 얼른 대답했다. 김원주가 급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연락해 놓은 대로 20톤짜리 덤프 준비해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자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게 되면 뒤를 따라가서 혼을 내줘라. 알겠어? 그리고 다른 애들 30명 정도만 골목길 끝에다 배치해둬.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형님. 김원주의 지시를 받은 대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몰려가고 주차장으로 덤프트럭을 가지러 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김태촌이 5명의 신복들을 데리고 사직동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조일환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운 김태촌이 자신의 발에 찬 칼을 확인하고는 조일환의 집을 향해 서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른 때와는 달리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김태초는 뭔가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포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문까지 다가간 김태촌이 문을 두드렸다.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누구요? 나 김태촌이요. 문이 열렸다. 문을 열어준 대원이 무심한 얼굴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조일환 회장님 좀 뵈려고 왔는데 계신가? 예, 들어가시죠. 김태촌이 안으로 들어서자 대문을 열어주었던 그가 문을 일부러 소리나게 닫았다. 그리고는 대문을 굳게 지키고 섰다. 순간 김태초는 아차했다. 이들이 벌써 눈치를 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걸 어쩐다. 김태초는 잠시 망설이다가도 어쨌든 부딪혀 보자고 생각했다. 여차하면 조일환을 인질로 삼아도 될 성싶었기 때문이었다. 김태촌이 응접실 쪽으로 다가서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이 다가섰다. 무슨 일이시오? 부하들의 목소리에 김태촌에 대한 반감이 짙게 묻어 있었다. 회장님을 뵈려고 하는데. 회장님, 김태촌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김태촌이 응접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신복 부하들이 조일환의 곁을 호위했다. 김태촌은 그들의 눈에서 번뜩이는 광기와 같은 사리를 느끼며 일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러나 역시 야심찬 주먹계의 신진 보스 김태촌이었다. 그는 여기서 그냥 겁에 질려 물러나게 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태촌은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일환의 응접실로 들어섰다. 조일환은 웬일이냐는 듯이 시침을 뚝 떼고 물었다. 그래, 잘 지냈는가?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김동지, 자네 쪽 일은 어떤가? 요즘 서울 나갈 일이 없어서 통 모르겠네. 그래, 또다시 나를 찾아온 까닭이 뭔가? 김태촌이 잠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세 사람을 쳐다보며 할 수 없다는 듯 털어놓았다. 회장님, 춘규 형님에 대한 일입니다. 이제 그만 진노를 푸시고 불러들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순간 조일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동지, 나 역시 춘규를 사랑하네. 그러나 이 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을 했어. 그런데 또다시 그 일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자꾸 천한 일에 끼어드는가? 김태초는 싸늘하고 단호한 어투로 조일환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대엽답게 아랫사람의 불찰을 너그러이 거두어 주십시오. 조일환의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뻗쳐올랐다. 김동지, 긴 말 않겠네. 돌아가게. 여긴 천안이야. 천안은 천안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법. 결자해지란 말도 모르는가? 그만 일어서게. 조일환의 고함 소리에 김태초는 신복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응접실을 빠져나오자 사직동에 기거하고 있는 대원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이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태초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후회했다. 조일환은 아직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김태촌의 이마 위로 진득한 식은땀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때 조일환이 응접실을 나서며 벼락같은 고함을 쳤다. 모두 물러서라.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 김동지에게 허튼 짓을 했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순간 대원들이 주춤거렸다. 김태촌을 동지라고 부른 것도 그렇고 여전히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김태촌의 눈매도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 조일환이 선뜻 대도를 내려서며 김태촌에게 말을 했다. 이제 알겠나? 여기서 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자네 원하는 곳까지 내가 동행하겠네. 김태촌이 고개를 푹 떨궜다. 조일환이 성큼성큼 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김태촌이 뒤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다. 집을 나선 조일환은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섰다. 그때 골목 끝에서 김태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김원주가 대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대원들이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조일환은 이미 김원주가 몸을 숨긴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조일환은 음식과 술을 시켜 김태촌에게 권했다. 들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을 하지만 자넨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키우게. 춘규 일은 천안의 일이네. 자넨 서울 일에나 신경 쓰게. 그리고 말이야. 조직의 섭리에 대해서도 자넨 아직 더 익혀야 하네. 아무렇게나 용서하고 그저 해본다는 신용으로 반성했네 한다면 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지. 춘규와 나는 언젠가 화해하게 될 걸세.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자네는 왜 내가 이토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차차 알게 될 걸세. 김태촌이 겨우 입을 뗐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춘규 만나거든 분명하게 전하게.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불행한 일은 나 혼자 풀어낼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노력해보자고.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해줌세. 그때 밖에서 대원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조일환에게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마친 대원이 성큼 몸을 돌려 밖으로 빠져나갔다. 조일환이 벌떡 일어서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가 다시 허리를 굽혀 조일환에게 말을 했다. 회장님,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일환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김원주 불러와라. 그때까지 식당 곁에서 몸을 숨기고 김태촌 일행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김원주가 주춤주춤 모습을 보였다. 김원주, 당장 애들 전부 불러들여라. 그리고 태촌이가 무사히 돌아가도록 해줘. 알겠나? 만약 저들에게 무슨 위해를 끼쳤다가는 내 놈도 성치 못할 테니까. 그리고는 김태촌이 있는 식당으로 몸을 돌렸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조일환의 어깨가 몹시 힘에 겨워 보였다.